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메스 대 오지 시니스 시작하겠습니다. 니스를 상대로는 제법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메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가는 유형이기 때문 물론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니스의 강한 중원 압박을 견뎌내는 것은 어려울 테지만 니스의 공격 라인이 대부분 속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수비면에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속공 상황에 특화된 공격진을 구성 중이라 생각보다 강팀에게 강하고 약팀에게 약한 유형, 실제로 하위권으로 떨어진 로리앙과 리옹을 상대로 비겼고 지난 경기 상대인 브레스트는 상위권 팀이기는 하지만 특성을 수비와 압박으로 잡고 있는 팀이다. 물론 본인들의 수비도 좋은 편이라 한 골로도 경기를 맺어짓는 능력은 충분한 편이나 그 한 골을 넣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다. 생각보다 니스가 하위권을 상대로는 헤매고 있어 니스의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메스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게 쳐.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요일 유벤투스 대 토리노 시작하겠습니다. 레체나 아탈란타 등 중원에서의 견고함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단점인 중앙에서의 창의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토리노마저도 중원에서의 안정감은 괜찮은 유형이라는 것. 사실 토리노를 상대로는 강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중원 삭제 축구와 블라우비치의 이탈 등 유벤투스에게는 악재가 생각보다는 많다. 토리노도 물론 상대 중원이 수비적으로 공헌하는 양상을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리노의 경우 중원이 막혀버리면 윙백에게 공격 전담을 거의 맡겨놓고 롱볼로 붙여버리는 편이라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중원이 삭제된 유벤투스가 측면으로 우회하려는 것을 3-4-3 포메이션의 장점은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로 막아버릴 여지는 있겠다. 양팀의 중원이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득점력을 두 팀이 모두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유벤투스가 토리노를 상대로는 아주 강했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방어와 압박을 구성하는 견고함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로 대응했을 때 공격적인 페이스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 아직 예제 홀로 외롭게 경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팰리스도 지난 시즌 자하나 올리세가 있었을 때보다는 득점 기복이 제법 심해진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결국 공격에서는 찬스가 적어 최대한 신승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 최근 팰리스를 상대로는 5경기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노팅엄이 2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11년 전의 일이었다. 두 팀이 서로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편인데 사실 역습 vs 역습 상황에서는 라인을 내린 서로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 노팅엄이 팰리스를 상대로는 강점을 보이는 편이기는 하지만 득점력과 팰리스의 압박 능력을 감안하면 추천하고 싶은 옵션은 스코어 하나뿐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마요르카 대 발렌시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실점 빈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바르셀로나 라요 지로나 등 리그 상위권 팀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은 감안해 주어야 한다. 사실 발렌시아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상대가 쉬울 수 있는데 주요 옵션인 공중볼 경합에서 스탯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고 발렌시아의 박스한 수비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야의 이탈로 인해서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이 붕괴되었다는 점도 크지만 발렌시아는 마요르카의 직선적인 공중볼과 세트피스 공격도 무섭다. 올 시즌 발렌시아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리그 꼴찌고 이를 반영하듯이 세트피스에서도 사고를 실점하는 중 오픈 플레이에서는 되려 압박 강도가 좋아지면서 실점을 잘 허용하지는 않는 편인데 불필요하게 실점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매우 뼈아프다.
마요르카의 우세를 점쳐보는 매치다. 일단 마요르카의 공격이 롱볼이기는 하지만 발렌시아는 오히려 롱볼이나 세트피스가 약점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발렌시아는 가야의 이탈로 인해서 주요 공격 루트도 쓸 수 없는 상황. 애초에 마요르카의 극단적인 수비 라인은 상위권 팀이 아니면 공략이 어렵기도 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베르더브레멘 대 호펜하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라인을 올리게 되면 다름슈타트나 하이덴하임 같은 역습 지향적인 팀에게 당하는 유형. 하지만 호펜하임의 중앙 전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꽤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사실 올 시즌에는 점유율 유지보다는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운영하는 편이라 이번 경기의 예상 플랜이 오히려 주요 전술에 가깝다. 중앙에서의 힘을 이용해서 점유율을 잡고 전진하는 것은 잘하는 팀. 다만 지난 경기에서 퇴장으로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받았던 도르트문트를 결국 공략해내지 못하는 등 잠그는 팀에 대한 대응법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안일하게 수비를 하다가 실점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실제로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가 리그 공동 2위다. 브레멘이 생각보다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듯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인 운영을 할 때의 실적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 호펜하임도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 좀 공격이 안 풀리는 증상이 있었다. 호펜하임의 안일한 수비에 이은 잦은 실수도 생각해볼 부분, 핸디캡을 적용해도 좋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